안녕하세요. 와이드딥입니다. 아리수학텔레스의 수학사고력 키우기입니다. 수학 문제 풀이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하지만 수학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다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죠.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수학의 힘을 느껴봅시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은 횟수, 무슨 횟수? 가장 적은 횟수로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몇 군데의 길이를 측정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혹시 이러한 도형을 푸는 데 있어서 도형의 넓이 여러분 지금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길이가 하나도 없어요. 변의 길이 알면 구할 수 있나요? 그래도 모양이 배웠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세 개로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라본다는 거죠? 멋진 생각입니다. 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는 해결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적인 생각 아주 잘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변의 길이를 알면 좋을까요? 다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8개, 그쵸? 8개를 다 알면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수학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고 했죠. 모든 변을 재지 않고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8개 모두가 아니라 몇 군데의 길이만 재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6번만 재워도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직사각형으로 나눌 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었던 것을 활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 준 방법을 보면 또 4가지 방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가로 하나, 세로 하나를 재지 않았어요. 여기 가로 하나 안 쟀고 여기도 세로 하나 안 쟀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가로 하나 안 쟀고 세로 하나 안 쟀고 여기도 가로 하나 안 쟀고 세로 하나 안 쟀고 여기 역시 가로 하나 안 쟀고 세로 하나 안 쟀고. 자, 이 상태만 보면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표현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재지 않는 변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더 눈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걸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끔 하니까 훨씬 더 간결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왜 모든 변의 길이를 안 재어도 괜찮았나요?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누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변마다 다음같이 기호를 한번 붙여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세로마다 번호를 4번까지 붙였고요. 5번, 6번, 7번, 8번 가로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 왜 첫 번째 세로와 이 가로, 이 하얀색 점과 검은색 점을 안 재도 됐는지 한번 기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2번 변의 길이는 1번과 3번의 길이를 더하고 4번을 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2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과 3번을 더하고 4번을 빼면 2번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8번은 5번, 6번, 7번을 모두 더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도 돼요. 8번은 몰라도 5번, 6번, 7번을 더하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8번이라는 걸 몰라도 우리는 풀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확실히 변에 기호를 붙였을 때 어떤 점이 편리했나요? 뭐 이변 저변 안 해도 되고 설명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변끼리 빼고 더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규칙을 찾고 설명할 때 이렇게 기호를 붙이면 편리한 경우가 수학 문제 해결하는 경우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로의 세 군데, 세로의 세 군데의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 그림의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직사각형 3개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3군데씩 총 6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복잡하게 생긴 이 도형이 결국은 직사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직사각형 하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의 길이를 알면 되기 때문에 3개씩만 알게 되면 풀 수 있었다는 얘기군요. 멋진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학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학무님을 우리 함께 아리수학 클래스 함께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건 수학 사고력 키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사각형 외부를 분할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사실, 우리 이렇게 다양한 풍경이 있는 수학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만드는 것도 역시 수학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풀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문제는 또 몇 군데만 최소한으로 재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같이 아리수학텔레스가 여러분들의 사고력 키우는 힘을 항상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